오늘은 오클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클로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클로는 2013년 미국 MIT 대학원을 졸업한 제이콥 드잇과 캐롤라인 코크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둘은 MIT 원자력 공학 석사 출신이고 부부입니다. 한편 오클로라는 사명은 아프리카 가봉의 오클로라는 지역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곳은 20억 년 전 자연적으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핵분열 반응에서 생긴 방사성 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2015년 오픈AI의 CEO로 유명한 샘 올트만이 오클로에 투자를 했고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 후 각종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2019년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내 부지를 이용해 오로라 원자로를 건설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기세를 몰아 202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또는 NRC에 오로라 원자로에 대한 설계, 건설, 운영,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불충분한 자료 제출로 인해 반려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샘 올트만이 CEO로 있는 알트C와 합병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스펙 상장하게 됩니다. 티커는 OKLO입니다. 2025년 7월 오클로는 오로라 원자로 1단계 인증에 대한 사전 심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NRC의 1단계 인증에 대한 본 심사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오클로 사업을 한 줄로 설명하겠습니다. 차세대 고속 핵분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형 원자로 오로라를 개발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CEO는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제이콥 드윗이 맡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나이 39살의 젊은 CEO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MIT에서 원자력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소듐 냉각 고속무, 용융염 원자로 등의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설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클로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오로라 파워하우스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15에서 75메가와트급 소형 원자로이며 일반 핵연료뿐만 아니라 재활용된 사용 후 핵연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로라 파워하우스는 1964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정부가 가동한 EBR-2의 기술을 계승했습니다. 이것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 원자로인데 2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며 30년간 안전하게 운영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오클로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은 원자로 설계 기업과 운영 기업이 나뉘어져 있지만 오클로는 직접 설계, 건설, 운영을 하고 타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력 판매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요 성과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부지를 확보했다는 점, 초기 연료로 활용할 HALEU 5톤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데이터 센터 고객과 총 14.1기가와트의 전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 오로라 파워하우스 가동은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클로 두 번째 사업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의 5%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된 연료의 95%는 에너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의하면 1950년 이후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는 94,000톤에 달하고 매년 2,000톤이 새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오클로 측은 미국의 사용 후 핵연료를 모두 재활용하면 100년간 미국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클로는 2030년대 초까지 사용 후 핵연료의 상업용 재활용 시설을 가동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클로 유튜브에 올라온 연료 재활용 관련 영상입니다. 재활용 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분해하고 이를 소금용액에 넣습니다. 그 후 전류를 흘려 우라늄과 폐기물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된 폐기물은 안전한 고형 폐기물 형태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 우라늄은 새로운 연료봉으로 재제작됩니다. 이렇게 재활용된 연료는 오클로의 오로라 파워하우스에서 사용됩니다. 과거의 핵 폐기물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연도별 실적 추이입니다. 매출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적자폭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기별 발행 주식수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8월 8일 기준으로 약 1.5억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최근 발행 주식수가 늘어난 것은 6월에 있었던 4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는 주당 60달러에 약 660만 주를 새로 발행해 4억 달러를 도달했습니다. 오클로의 주요 주주를 알아보겠습니다. 4월 7일 기준 회사 내부자 및 5% 이상 지분 보유자 리스트입니다.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 제이콥 드윗과 캐롤라인 코크라는 법적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함께 표시되고 둘은 약 2,500만 주 또는 전체 18.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말 둘은 50만 주 이상을 주당 $50 중반에 매도했고 6월 30일 기준 약 2,400만 주 또는 전체 지분의 16.2%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벵가드 그룹이 약 870만 주 또는 전체 지분의 5.9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오클로의 초기 투자자인 샘 올트만의 주식 보유 현황도 짚고 넘어갑시다. 그의 가장 최근 거래 내용은 작년 11월에 있었고 이때 하이드라진 캐피탈이라는 개인 벤처 캐피탈을 통해 58만 주의 오클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벤처 캐피탈 명의로 약 373만 주의 오클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약 2.5%의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주가는 지난 1년간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8월 22일 종가 기준 $70를 넘겼고 시가총액은 $100억 넘습니다. 14명의 애널리스트 중 9명이 매수 의견, 1명이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최저 $14에서 최고 $90까지 있으며 평균 목표 주가는 $69입니다.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하죠. 최근 목표 주가 조정 내역을 보면 8월 14일 웨드부시가 기존 $75를 $80로 상향했고 8월 20일 UBS는 $65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요약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 건설회사 큐잇을 오로라 파워하우스 총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2025년 3분기에 사전 건설 활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현장 준비 및 초기 조달이 포함됩니다. 다음 인허가 진행 상황입니다. 오로라 파워하우스의 통합 인허가 신청 1단계 사전평가가 완료되었고 올해 4분기 초에 통합 인허가 1단계 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NRC의 주제별 상세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승인되면 이후 인허가 신청 시 재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핵연료 공급 업데이트에 대해 보겠습니다. 오클로는 국내 HALEU 농축 관련해 핵시험 그리고 테라파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새 회사는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와 협력해 원자 증기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법을 통한 HALEU 생산 가능성을 논할 계획입니다. 오클로의 고객 파이프라인입니다. 오클로는 리버티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어 차세대 통합 전력 솔루션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력 모델입니다. 또 오클로는 미국 공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기지 전력 공급 계약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타 기업과의 파트너십 업데이트입니다. 오클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MOU를 체결해 첨단 원자로 관련 프로젝트 개발, 인허가 절차, 제조,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클로는 데이터 센터 냉각 인프라를 제공하는 버티브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오클로 원자로에 의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첨단 냉각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버티브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증기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성과를 보겠습니다. 2분기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은 이번에도 0입니다. 영업 손실은 $2,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58% 증가했습니다. 순손실은 $2,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10% 줄어들었습니다. 단순 지분 계약 관련 평가 손실이 제거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EPS는 마이너스 0.18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분기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약 7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 중 유동자산은 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약 3,400만 달러이고 총 자본은 약 7억 달러입니다. 유동 비율은 7,127%, 부채 비율은 약 5%로 아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에서는 3천만 달러가 순 유출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2억 8천만 달러가 순 유출되었고 이 중 유가증권 매입에 약 3억 5천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4억 4천만 달러가 순 유입되었고 대부분 유상증자에서 조달된 자금입니다. 순 현금 흐름은 플러스 1억 3천만 달러이고 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 2천만 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클로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클로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완벽한 내러티브입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전력 수요도 폭증할 것입니다. 대형 원전 및 SMR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클로 역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력 발전이 흥하면 자연스레 사용 후 해결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클로의 재활용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월 원자력 발전 관련 행정명령을 설명할 때 오클로 CEO 제이콥 드윗이 백악관에 초대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투자 리스크는 오클로가 아직 증명하거나 상용화한 기술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클로 파워하우스는 아무리 빨라도 2027년 말에 첫 가동을 하고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꿈의 원자로인 셈입니다.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할 것으로 기대받는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 기술도 2030년대 초는 되어야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온갖 기대감과 꿈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기업이 타임라인을 지키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현재 오클로 매출은 0입니다. 이상 오클로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